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득도 없이 아무런 소식도 없이 악감무소식으로 지내는 순간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단순하게 사기사건 발행 시점과 이유를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다 아신 얘기지만 산재사고 전문가가 큰 사고가 일어날 때는 하임리 법칙이라고 해서 큰 사고 하나가 벌어질 때는 29번의 잦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300번 이상의 징조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기업회생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MBK와 홈플러스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갑자기 기업회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오늘 자료는 인수구조 후에서 MBK 인수 이후부터 그동안 홈플러스 자산을 영업자산이 아니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빼먹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는 의견서입니다. 검찰이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 의견서를 참조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구속기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은 평범한 서울시의 서민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던 일상을 살던 주민들입니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고위험 상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믿었을 뿐입니다. 국내 대형 유통기업이라는 설명을 믿었습니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물품대금 결제구조에 들어가는 자금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노후자금이었고 전세 보증금이었고 치료비였고 가족들의 생계 자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며칠 전에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수십 명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곧 희생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단순한 불안전 판매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삼중 기망 구조에서 벌어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 유동성 위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회생 절차 신청 가능성, 단기차한 위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핵심 위험이 주관사와 신용증권 등 판매증권사 최종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1차 기망입니다. 두 번째로 주관사와 판매증권사는 홈플러스와 MBK가 제공한 정보와 홈플러스의 외형적 신용을 전제로 상품을 취급했습니다. 만약 실제 위험을 몰랐다면 이들도 홈플러스와 MBK 위험 은폐에 속은 중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적 구조와 수많은 징후들을 사전에 금융 전문가로서 판단하고 예측했다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 상품을 팔았다면 별도의 사기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기망입니다. 세 번째로 최종 투자자인 저희는 증권사의 설명과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는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이 이미 담보와 유동화되어 있었는지 점포 매각 대금이 자유롭게 회사 운영에 키울 수 있는 구조였는지 현금 흐름이 대주단이나 투자자들에게 회수 구조에 묶여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최종 피해자에게 도달한 3중 기망 구조입니다. 특히 검찰은 2019년 리파이낸싱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빚을 갈아탄 것인지 아니면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을 팔아 대주단과 RCPS 투자자의 회수 통로를 열어준 구조였는지 확인해야 마땅합니다. 회사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신장 투석을 하면서 홈플러스에서 자기 피를 뽑아내 다시 회사 몸 안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대주단 MBK 쪽으로 보수를 연결해 둔 것이라면
그것은 회사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혈액 구속 환자의 피는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면 환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홈플러스가 바로 그런 구조에 놓였던 것은 아닌지 검찰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2019년 리파이낸싱 최종 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CPS 계약서와 상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종결 이래 자금 흐름표, 펀드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 누구에게 먼저 흘러 들어갔는지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가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홈플러스와 MBK는 언제부터 희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리파이낸싱 하면서 차환 실패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희생 신청 직전까지 ABS-TV 유동화 전단체를 발행했단 말입니까? 최근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형 회상의 문턱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점포는 닫히고 자산은 팔리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와 전단체 피해자들의 고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아직도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판매자 책임이나 투자자 자기 책임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발행자와 대주주의 책임의 은폐, 구조적 기망, 회생 신청 직접까지 이어진 단기 채권 발행의 고의를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MBK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 등 핵심 피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하십시오. 2015년 이후 누적된 구조적 위험과 2025년 유동화 전단체 사기 발행 의혹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밝혀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피 같은 돈, 소중한 돈, 평생 모아온 돈을 증권사와 정부와 이 금융 구조를 믿고서 투자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사기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